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어제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어제 오후 제주도 서귀포에서 서남쪽으로 41km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국토 최남단 마라도 바로 왼쪽에서 발생을 한 건데요. 단 몇 초의 지진이었지만 제주도의 모든 지역은 물론 전남과 부산에서도 진동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5시 19분 제주 서귀포의 한 식당.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던 직원 5명이 갑작스런 진동에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황급히 일어나 바깥으로 뛰어나갑니다. 다른 직원들도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바깥으로 따라 나갑니다.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온 직원들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합니다. 비슷한 시각 제주의 한 주택. 집안이 흔들리며 뭔가 갈라지는 소리가 이어집니다. 어제 오후 5시 19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해역에서 규모 4.9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남단 마라도 바로 인근입니다. 마라도에 있는 식당에서는 물론 진앙지와 가까운 서귀포시 대정읍에서도 강력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뭐가 쾅 하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우리 집에 뭐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막 지나가다가 부딪힌 줄 알았어요. 제주도 북쪽인 제주시 아라동 주택에서는 벽장이 떨어져 책상 유리가 깨지기도 하는 등 제주도 전체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미세한 좀 쿵쿵하는 소리가 좀 들리면서 좀 많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더라고요. 나와 보니까 이제 회원님들 좀 몇몇 분들은 좀 놀라했던 상황이었고. 지진의 여파는 전남과 부산 등에도 감지됐는데 전남 영암에서도 벽걸이 시계가 떨어져 깨졌고 부산에서도 전등이 흔들리는 등 지진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네, 이처럼 제주에서는 어제 오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낄 정도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항섭 기자, 밤사이 추가로 여진이나 또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나요? 네, 저는 신제주 로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것은 어제 오후 5시 20분쯤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진도 규모 1.7 등의 여진 13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줄 규모의 여진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지진이 발생한 이후 버스나 택시 등의 대중교통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은 지진이 발생하면서 항공기가 10여 분간 이착륙을 대기했지만 지금은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곳은 제주도 서남쪽 해역이었는데요. 규모 4.9의 지진으로 흔들림이 길게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제법 강했습니다. 진앙과 가까운 서귀포시 대정읍에서는 흔들림이 특히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귀포시의 한 호텔에서는 초숙객들의 안내방송에 따라 긴급 대피했고 영어 교육도시 학교에서도 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강당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주택 창문이 깨지는 등 지진 피해와 관련해 110여 건의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제주시가 도내 대형 위험물 시설 23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고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교량 등에 대한 피해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혹시 모를 여진에 대비해 지진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시고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제주 로터리에서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는 제주 근해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 근무를 발령했습니다.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 판단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정수장과 교량을 포함해 시설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제주도는 제주지방항공청과 교육청, 경찰청,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제주에서는 어제도 오후 5시까지 29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층 확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첫 확진자 발생 후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시내 한 중학교. 열흘 만에 학생 43명과 교사 등 86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20일 만에 확진자 49명이 발생하는 등 소아청소년 사이 감염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어디 다닌다거나 어떤 활동을 하거나 이런데 좀 걱정이 많이 돼서 잘 뭐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고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최근 일주일 동안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일주 전보다 38% 늘어난 299명. 이 가운데 112명이 19살 이하 확진자입니다. 지난 6월 전체 확진자의 10% 수준이던 10대 이하 확진자는 지난달에는 34%로 치솟았고 이달 들어서는 40%에 육박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세에서 17세 기준으로 보면 1차 접종률이 54.05%입니다. 그리고 2차 접종 완료자가 36.65%가 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소아청소년들의 백신 부작용 신고가 전체의 3.7%에 그치고 두통과 어지럼증 호소 등 모두 경증인 점을 들어 백신 접종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포함한 사회 참여권을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꼭 백신 접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확진자 증가세를 꺾기 위해서는 소아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려야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해 방역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기준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상금 지급을 위한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희생자 대부분이 숨졌기 때문에 보상금 상속 범위를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내년에는 보상금 지급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총리 산하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지금까지 결정한 4.3 희생자는 14,533명.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이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행 첫 해인 내년에 확보된 예산은 1,810억 원. 희생자 1인당 9천만 원을 감안하면 지급 대상은 2천여 명 정도입니다. 제주도는 4.3 위원회에서 지난 2000년에 처음 결정한 희생자 가운데 첫 해 대상자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보상금 상속 범위를 확인하는 사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구권자가 누구까지 범위가 가는지 그거를 저희가 희생자별로 가계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청구권자가 이 정도 되면 확정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예비 확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희생자인지 유족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족 관리 시스템도 내년부터 운영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금 지급 전담팀도 제주도와 행정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국내외에서 보상금 관련 문의가 폭증함에 따라 궁금증 해소를 위한 사례집과 고령의 유족들을 위한 안내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순위 희생자들이 차를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모든 서술을 일괄해서 받아서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하고 다 개별 입금을 해주도록 이렇게 해서 가족 불화가 없도록 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건의를 했고 개정된 4.3 특별법이 내년 3월 말 시행되고 후속 절차를 거치면 내년 하반기부터 보상금 신청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온화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오늘도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날은 흐리지만 내년 기온을 웃돌면서 오늘 1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어제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비도 몰고 오겠습니다. 포근하고 습한 바람이 현재 대기 중에 머물고 있는 찬 공기를 타고 오르면서 비구름대를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제주도 곳곳에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주로 서부와 남부, 동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오후까지 적은 양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산간도로는 낮은 기온으로 인해서 내린 비가 얼어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부드럽습니다. 현재 기온 북부 9도, 남부 10도, 서부 지역은 13도로 포근하고요. 한편 동부 지역은 4도로 꽤 쌀쌀합니다. 한편 한낮 기온은 북부와 서부 지역 16도, 남부 지역은 1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날은 흐리겠지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비가 오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에 의해서 제주에 꽤 많은 양의 비가 오겠고요. 모레 금요일에는 비구름 뒤로 강한 한기가 몰려오면서 추워지겠고 주말에는 눈이 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귀포시는 비상품 천혜향을 수확해 감귤 선과장에 판매한 농가 2곳과 이를 구매해 시장에 유통한 선과장 1곳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선과장은 조리에 규정된 상품 기준 당도에 미달한 천혜향 2.6톤을 농가로부터 사들여 유통하고 적발 당시에도 출하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적발된 선과장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물리고 농가에는 보조금 사업에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선불 유심을 개통해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주면 한 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구매자 제안을 받고 자신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해 선불 유심 7개를 개통한 뒤 21만 원을 받고 구매자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지역 42개 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에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을 부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난개발을 부추기는 3차 종합계획안이 시간에 쫓기듯 도의회 심의만 이루어지고 공론화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도의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지역 토지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3분의 1이 JDC 부과 금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JDC에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14억 9천여만 원으로 제주 지역 전체 부과액 386억 원의 31%를 차지했습니다. JDC가 보유한 토지는 제주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등 343만 제곱미터로 마라도 면적의 11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제주공항이 국제선 운항은 중단됐지만 국내선이 회복되면서 전국 공항 가운데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공항의 항공기 운항 실적은 14만 6천 회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 13만 8천 회를 넘었습니다. 여객 운송 실적도 2,300만 명을 넘어 전국 공항 가운데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렌터카 가격 비교 예약업체의 폐업과 관련해 자동차 대여 사업장의 피해액이 5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제주 자동차 대여 사업조합에 따르면 렌터카 중개 플랫폼 업체의 일방적인 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렌터카 업체는 30곳이고 피해 금액은 5억 3,6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난 8일 제주시에 폐업을 신청하고 영업을 중단했는데 자동차 대여 사업조합은 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에 앞서 업체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